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시장 중요하지만 떠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면서 유럽의 동참도 이뤄냈죠. 여기에 부동산 침체, 내수, 수출, 이게 모두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제 펀딩으로 들어가는 돈들도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자체를 완전히 일본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명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중국에게는 애석한이지만 떠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시장 중요하지만 떠날 수 있다입니다. 2022년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억 8,600만 대, 전 세계 판매량의 4분의 1에 가까운 약 24%를 중국 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켰죠.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래서 중국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바로 삼성전자.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2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재감이 없다라는 뜻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4분의 1인 24%를 통째로 잃고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2%를 차지했고 애플이 19%, 샤오미가 13%, 오포, 비보가 각각 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팔게 되면 점유율도 높아지고 많은 것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굳이 중국 시장에 전념하지 않더라도 1% 미만의 시장을 가지고서라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니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혹자는 이러한 결과가 스마트폰 업계의 특수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글로벌 브랜드는 주로 한국,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은 지금 현재 애플, 그리고 모든 다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은 고가폰을,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는 중저가폰을 생산합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시장에서 밀려났고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5위를 기록해서 기지개를 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의 삼성은 중저가 폰을 고가 폰에서 중저가 폰까지 다 생산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 볼 수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고가 폰인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폴드, 이러한 것으로 지금 판매가 하고 있고 중저가 폰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시장. 자동차처럼 경쟁이 치열한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고도 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물론 중국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2022년 전 세계 신차 판매량 8,098만 대 중 중국 시장의 판매량은 2,826만 4천 대로 34.91%를 차지했습니다. 34.91%. 이것은 세계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소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현재 신에너지 차량을 밀면서 내연차 기반의 폭스바겐, BMW, 토요타, 벤츠 등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당국의 보복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져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어도 지금 현재 세계의 3위 브랜드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에서 현대차만 5개 공장, 그리고 상용차가 1개 공장, 기아가 3개 공장, 총 8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2017년 이후로 생겨난 공장도 3개나 되는 것은 사실이죠. 자, 지금 현대차와 기아 중국 공장 현황이라고 지금 보면 베이징에 현대차 1, 2, 3 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이미 팔렸어요. 이미 팔렸고 창저우와 충칭 공장을 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찬성에 현대차 상용차 공장이 하나가 있고 엔청에 지금 기아의 1, 2, 3 공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아의 1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이 거의 중단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그룹은 2016년 연간 180만 대에 가까운 판매 실적을 중국에서 거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당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판매량이 6년 연속 줄어서 2022년에는 34만 대로 줄었고 180만 대에서 34만 대까지 줄었다. 거의 5분의 1 가까이 줄게 된 거죠. 줄었고 중국 시장 점유율도 1%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중국에서의 부진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중국 공장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을 매각을 했고 지난 6월 20일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023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국 공장 2곳을 더 매각하고 나머지 2곳은 생산 효율화를 추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용차 공장 하나, 그리고 현대차 공장 2개, 그리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지금 하나를 판매를 할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한 2개, 그래서 총 5개 정도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판매 라인업을 13차종에서 8차종으로 축소하고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 등 고급 및 SUV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저가 차량을 많이 판매했던 현대차가 이제 판매 전략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를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겠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내수 시장 대신에, 그래서 저가 차량을 지금 중국이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차량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 대신에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러시아로도 수출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로 수출이 되는 부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중국산으로 생각하고 현대차 마크 아니면 기아차 마크를 딱 붙여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공장의 생산 차종도 저가형 모델에서 글로벌 인기 차종으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구조 조정 이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죠. 굳이 싸게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팔리는 제품으로 생산량도 줄이고,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와 관계는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판매량은 685만 대로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3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 중국 시장에 의존했을 때가 지금 5위였는데 오히려 더 잘 따란 소식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를 동남아 시장이나 아니면 러시아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는 상황입니다.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지금 글로벌 5위였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2%가 증가해 142조 5천억 원에 이르렀고 순이익은 40.2%나 늘어난 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리 중국에서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으면서 빠르게 변하는 전기차 시장의 타격을 줄이게 됐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으로 모든 생태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지금 중점적으로 판매했던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지금 많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먼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그룹이 관심을 지금 현재 쏟는 것은 자동차 시장 2위인 미국, 그리고 3위로 뛰어오른 인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0%, 10.8%를 돌파했고 유럽 시장의 점유율도 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81만 대를 팔아서 21.1%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월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9%가 늘었습니다. 이만큼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에 비해 2022년 세계 1위인 도요타는 중국에서 194만 600대를 팔아 글로벌 판매량의 18.5%를 차지했고 2위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318만 대를 팔아 글로벌 판매량 38.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회사, 특히 도요타나 폭스바겐, 세계 1위를 지금 달리는 회사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1위를 달성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중국에서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위로 다시 내려앉은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중국 판매량의 비중이 현대차 전체 판매량의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큰 타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물론 덩어리는 크고 먹을거리도 많지만 세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노력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극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디리스킹 전략으로 오히려 매출을 끌어올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제기의 9위인 HD현대. HD현대는 현대중공업의 지금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그 자회사로 지금 뻗어있는 회사이죠. HD현대 산하 자회사인 HD현대인프라코, 이게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한 회사이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 원래 현대내에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현대중공업에서 건설기계를 만들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라고 분산을 시킵니다. 이게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데 중국 사업의 대폭 축소 후 실적이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를 내세워 성장한 국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중국 전체 GDP의 30%가 부동산에 몰려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이 매우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세계 최대 굴착기 시장이 되고 건설 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세계에서 많은 철강을 만드는 나라도 바로 중국이고 알루미늄을 제일 많이 재련하는 국가도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로 부동산 시장은 꺾이기 시작했고 2022년 홍다 사태로 인해 부동산 불패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부동산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이 두 회사는 중국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결국 중국에서 힘 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중국 시장의 비중이 2020년 46%에서 2021년 29%, 2022년 16%, 2023년 8%로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중국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HD 현대 건설 기계의 중국 비중도 2020년 29%에서 올해 상반기에 5%로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을 뺀 두 회사는 북미, 신흥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이곳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전체 매출은 중국에 집중했던 것보다 더 오르게 된 상황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매출액은 2020년 3조 9,881억 원에서 2022년 4조 7,561억 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2020년 2,644억 원에서 2022년 3,32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을 전체적으로 성장시키고 여기에 인민들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잘 살게 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까지 모두 다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 주에서는 삼성 휴대폰이 중국 시장을 잃었는데도 왜 세계 판매량 1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이런 대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개를 더 할 수 있다. 왜 아마존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여전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인가? 왜 구글은 중국에서 철수했는데도 여전히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가? 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모두 중국 시장을 포기했는데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인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Max, 애플 TV 플러스는 왜 모두 중국 시장을 포기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인가? 라는 이런 이야기가 올랐다 왔다 합니다. 이는 우문현답이죠. 왜 물었는데 이들도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한국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의 컨텐츠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오만방자함과 무지가 극에 달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자의 뺨을 후려치는 물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시장을 과도하게 불려 세계인, 특히 세계 기업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 시장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장을 좀 열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반도체 업계가 지금 중국 시장의 문을 더 닫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중국에 큰 시장이 있으니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제적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 전략도 지금 약발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블링컨 그리고 여러 장관들이 지금 중국을 다 방문을 했죠.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할 거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을 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 또 가서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을 해줘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이러한 장관들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책에 맞춰서 너희가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중국 시장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는
지금 블랙록과 MSCI 이 회사들을 뒤지면서 펀드들을 통해서 중국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다 내다 팔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경제 부양을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걷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은 답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중국 플러스 원의 전략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대체 시장이 있다면 바로 달려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의 숫자도 줄어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 또는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사용하면서 중국의 청년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가치가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좋은 기업들도 다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제2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지금 배터리 사업 분야도 한국에 합작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한국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망하지는 않고, 또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위치, 그리고 G2의 위치, 이것도 곧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탈중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연착륙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